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 만남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 주요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 중 주요 내용 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1조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그 목적이, 제2조는 그 용어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3조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3조 적용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말이죠, 조합 임원의 선거,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요, 이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조합선관위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선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표준 선거관리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4조에서는요, 선거인, 제5조에서는 선거권 등, 제6조에서는 비선거권 등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마 자격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제7조 간략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조합장은 말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선관위는 말이죠,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말이죠, 임원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조합선관위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조합에서는 놓쳐서는 아니 될 겁니다. 이하 편의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제9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 제10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제11조는 보수 등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그리고 제3조 같이 정리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이미 지난 만남에서 확인해 본 내용이죠. 선거 관련 조합의 지위 등입니다. 제1항입니다.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말입니다, 조합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정비업체 등의 모든 업체 관계자는 선거에 관해서는 손떼라는 겁니다.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2항에서는요. 조합의 임원 등은 말입니다. 공명선거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만남에서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아니한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3항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입니다. 선거관리계획 작성입니다. 제1항입니다. 당연히 그 주체는 선관위원장이 되어야 되겠죠. 선관위원장은 조합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 임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2항 선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있는데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항 조합선관위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조합선관위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4조는 공정선거 지원단을, 제15조는 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을, 제16조는 후보자 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를, 그리고 제17조는 선거관리 경비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8조와 제19조 간략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18조는 선거관리의 위탁 등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제1항 조합 또는 조합선관위는 선거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제2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법률의 제3조 제1호 나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였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식 약칭이 도시정비법이죠. 에 따른 조합,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까지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직에 해당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9조 선거관리 지원 등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조합선관위는 말입니다. 다음 같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가 있는데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에 대한 선거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2장 선거인 명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0조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을 규정해 두고 있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1조와 제22조 간략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21조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정정입니다. 제1항 조합선관위는 말이죠. 선거인 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3일 이상 열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내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런 거 잘 챙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편의상 이하 생략을 하였고요. 제22조 선거인 명부 확정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 제1항에서도요. 조합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선거 공보 발송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내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하는 생략하였습니다. 자, 이제 제3장 후보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제23조는 후보자 등록 기간을, 제24조는 후보자 추천을 규정해 두고 있고요. 제25조 간략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25조는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제1항 조합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내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특히 조합선관위에서는 이런 거 놓쳐서는 아니 될 겁니다. 놓쳤을 경우 절차상 하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6조는 기호 배정 및 후보자 확정 공고 등을, 제27조는 선거일 등 공고를, 제28조는 선거운동 등을, 제29조는 기부행위의 제한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30조 간략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공보입니다. 편의상 제1항부터 제3항은 생략하고요. 제4항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선거 공보의 원고는 말입니다. 조합선관위가 인쇄하여서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인에게,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이죠, 선거인에게 등기 발송하되 총회 등 개최 안내문, 우편 투표용지 등과 동봉 또는 제본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내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메인 화면에 게시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단서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는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제31조는 선거백보를, 제32조는 합동연설회를, 제33조는 우표자 지지의 방법 등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있다는 정도를 알아두신다면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 규정을 들춰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5장 투개표 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34조 간략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방법입니다. 지난 만남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1항입니다. 선거는 기표방법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하는 생략하였습니다. 제35조는 투표를, 제36조는 투개표 참관인을, 제37조는 개표를, 제38조는 무효 투표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확인하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제6장 사전투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39조는 사전투표를, 제40조는 사전투표 방법을, 제41조는 사전투표 기간을, 제42조는 사전투표 장소를, 제43조는 사전투표 절차 등을, 그리고 제44조는 사전투표함의 봉인에 대해서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일반 조합원님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7장 우편 투표, 전자 투표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45조에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또한 지난 만남에서 핵심적인 내용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45조 우편에 의한 투표입니다. 제1항 조합선관위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우편, 이것은 일명 서면이 되겠죠, 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선관위에서 송부받은 우편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 발송, 조금 살을 붙여본다면 홍보 요원을 통한 것은 아니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편의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생략을 하였고 제46조는 전자투표를 규정해 두고 있고 제8장 당선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47조는 당선자를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 이하의 내용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한꺼번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조금 지루함도 느꼈을 텐데요. 참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